세금을 25%더 내면 망한다. 그래서 지금 2차 전지주는 끝났다. 라고 다들 말하죠. 근데 이상하지 않나요? 시험에서 다 같이 어렵다고 올 때 꼭 몇 명은 전교 1등 합니다. 모두가 틀릴 때 혼자 정답을 쓰는 애들 말이죠. 관세 25% 공포가 딱 그 시험지입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딱 3가지를 가져가게 됩니다. 첫째, 왜 관세 폭탄이 오히려 일부 기업에겐 로또가 되는지. 둘째, 전기차 말고 앞으로 돈이 몰릴 진짜 배터리 수요가 어디서 터지는지. 셋째, 개인 투자자만 매번 꼭지에서 사고 바닥에서 파는 구조적인 이유와 그걸 피하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자, 뉴스부터 볼게요. 요즘 미국이 한국산 제품 전반에 25% 보편 관세를 다시 매길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차 전지는 수출 비중이 워낙 높으니까 투자자들 심리가 얼어붙었죠. 실제로 최근 한 달 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배터리 종목을 대거 던졌습니다. 이제 끝났다 하면서요. 근데 이 장면, 학교로 비유하면 이겁니다. 중간고사에서 갑자기 시험 범위가 2배로 늘어났다는 소식이 퍼진 거예요. 공부 못하던 애들은 바로 포기합니다. 야, 이건 너무 어렵다, 망했다 하면서 책 덮죠. 그래서 주식도 같이 던집니다. 근데 전교 1등들은 그때부터 웃어요. 왜냐? 원래 문제집 3권 풀던 애들에겐 범위가 늘어나는 게 큰 의미가 없거든요. 관세도 똑같습니다. 실력이 없는 회사들만 걸러내는 필터일 뿐이에요. 실제로 2025년에도 미국이 25% 관세를 들고 나왔지만 협상 끝에 15%로 낮춘 전례가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항상 숫자를 크게 불러서 시작합니다. 협상용이죠. 근데 사람들은 항상 최악만 믿습니다. 25%면 다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요.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중국산 배터리에는 이미 최대 150% 가까운 징벌적 관세가 붙어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중국 배터리는 아예 교실 출입 금지 학생입니다. 한국 배터리는 혼내는 척하는 모범생이고요. 여기에 트럼프 2기 가능성, 보호 무역 강화, IRA 보조금 축소 불확실성, 전기차 수요 둔화까지 겹치면서 공포지수도 올라가고 배터리 주가는 출렁거립니다. 분위기는 딱 이거죠. 반에서 소문납니다. 이번 시험 문제 미쳤대. 다 망했대. 그러면 공부 못하던 애들이 제일 먼저 포기합니다. 그게 바로 최근 개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이탈입니다. 근데 여기서 다들 하나를 놓칩니다. 시험이 어려워질수록 상위권이 가져가는 점수는 더 커진다는 사실. 관세는 벽이 아니라 걸음망입니다. 실력 없는 회사들, 공장도 해외에 못 짓고 기술도 없는 회사들, 이런 애들은 이번에 진짜 퇴학당합니다. 반대로 실력 있고 이미 미국에 공장 깔아놓은 애들은 경쟁자가 사라진 교실에서 혼자 문제 푸는 상황이 됩니다. 자리 널널해지고 선생님 관심도 혼자 받죠. 근데 언론과 커뮤니티는 전부 이렇게 말합니다. 2차 전지 끝났다. 전기차 안 팔린다. 중국이 다 먹는다. 이게 대표적인 착각입니다. 마치 운동회에서 축구만 보고 체육대회 재미없네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지금 진짜 큰 흐름은 다른 쪽에서 바뀌고 있는데요. 바로 전기차 말고 로봇입니다. 근데 이 얘기 꺼내면 다들 또 이렇게 말합니다. 로봇은 아직 멀었잖아. 이 말 예전에 스마트폰 나올 때 그거 전화만 되면 되지 랑 똑같은 소리였거든요. 왜 배터리 얘기에서 갑자기 로봇이 튀어나오는지, 그리고 관세 25%가 왜 어떤 기업들에겐 방탄조끼가 되는지, 그 연결고리가 다음 장면에서 드러납니다. 여기서부터 시험지 뒷장에 숨겨진 진짜 문제가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아직도 배터리를 전기차 연료통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건 김치찌개에 들어가는 두부를 그냥 물에 불린 콩쯤으로 착각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진짜 맛은 지금부터 다른 냄비에서 끓고 있습니다. 힌트부터 던질게요. 2026년 CES, 그러니까 전 세계 IT 회사들이 신제품 들고 나와서 요리 대결하는 그 박람회에서 주인공은 전기차도 아니고 스마트폰도 아니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었습니다. 인간처럼 걷고 짐 들고 노인 간병하고 공장에서 일하는 로봇이요. 여기에 AI, 그러니까 사람 머리 역할을 하는
인공지능이 결합되면서 로봇이 일상으로 들어온다가 공식 테마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 하나. 로봇은 뭘 먹고 삽니까? 기름도 아니고 전기도 아닙니다. 배터리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가볍고 오래가고 터지지 않는 고급 배터리요. 마치 라면도 아무 물이나 쓰면 맛없듯이 로봇은 아무 배터리나 넣으면 바로 고철됩니다. 그래서 요즘 삼성 SDI가 갑자기 시장에서 주방장처럼 주목받기 시작한 겁니다. 1월 28일 기준으로 외국인 투자자랑 기관 투자자들이 동시에 삼성 SDI 주식을 쓸어 담았습니다. 한 달 동안 외국인이 약 30만 주, 기관이 약 40만 주를 순매수했어요. 개인들은 겁먹고 냄비 내려놓고 도망갔는데 큰손들은 몰래 레시피 훔쳐본 겁니다. 왜냐? 현대차 로보틱스 랩이랑 삼성 SDI가 이미 로봇 전용 고성능 배터리를 같이 개발하고 있고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로봇계의 미슐랭 셰프 같은 회사가 만든 아틀라스라는 로봇에도 삼성 배터리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에너지 밀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쉽게 말해 도시락 하나에 밥을 얼마나 꾹꾹 눌러 담느냐입니다. 같은 크기인데 더 많이 들어가면 좋은 거죠. 로봇은 몸집은 작은데 하루 종일 일해야 해서 이 수치가 높아야 하고 동시에 가벼워야 합니다. 무거우면 관절 나가거든요. 그래서 로봇 배터리는 일반 전기차 배터리보다 훨씬 비싼 고급 요리 재료입니다. 마진도 높고요. 여기에 삼성 SDI가 준비 중인 전고체 배터리. 쉽게 말하면 액체 대신 고체로 만든 배터리인데 불도 잘 안 나고 수명도 길고 밀도도 높은 배터리입니다. 배터리계의 유기농 한우 같은 존재죠. 삼성은 이걸 양산 직전 단계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로봇 이슈랑 같이 52주 신고가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시장은 이미 냄새를 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로봇 배터리 시장 매년 30% 넘는 성장률이 예상됩니다. 치킨집이 아니라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가 되는 시장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아직 전기차 안 팔리잖아만 보고 있는데 그건 김밥집 망했다고 옆집 초밥집도 망하는 줄 아는 수준입니다. 완전히 다른 요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기관들은 배터리 회사가 아니라 삼성 SDI를 그냥 로봇의 심장을 만드는 회사로 다시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기차는 사이드 메뉴였고 이제 메인 요리가 바뀐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로봇 배터리로 불이 붙은 이 판에 미국 관세 25%라는 양념이 뿌려지면 누가 더 크게 웃게 될까요? 여기서부터 진짜 돈의 냄새가 진해집니다. 다음 장면에서 삼성 SDI 같은 회사들한테 관세가 어떻게 방패이자 무기가 되는지 그 구조가 드러납니다. 사람들이 관세 나오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이거죠. 수출하는 회사는 다 망한다. 근데 이 말 연애로 치면 장거리 연애는 무조건 헤어진다 라는 단순한 착각입니다. 진짜 문제는 거리가 아니라 같이 살 집이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배터리 회사도 똑같습니다. 미국이 관세 25% 때린다고요? 그럼 한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보내는 회사만 맞습니다. 이미 미국에 공장 차려놓고 거기서 생산하는 회사들은요. 그냥 미국 사람 취급받습니다. 세금도 거의 안 맞고 오히려 혜택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 얘기입니다. 지금 북미에서 배터리 생산 능력 1위예요. 미국 안에서 만들어서 미국에 파니까 관세가 사실상 0%입니다. 미국 공장에서 생산된 배터리는 메이드 인 USA로 분류돼서 보조금까지 받습니다. 이건 소개팅에서 집 있고 직장 있는 사람이랑 아무 준비 없는 사람이랑 경쟁하는 구조랑 똑같습니다. 출발선이 다릅니다. SK 이노베이션, 정확히는 SK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산 물량의 95%를 해외에서 만듭니다. 한국에서 배 만들어서 미국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서 요리해서 거기서 파는 구조예요. 관세요. 남 얘기입니다. 반면에 준비 안 된 회사들은 아직도 한국 주방에서 요리, 미국 식당에 배달 보내는 구조. 중간에 세금 붙고 운송비 붙고 시간 붙고 음식 식고 맛도 떨어집니다. 그러다 손님 다 뺏깁니다. 그래서 지금 소재 회사들도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LNF는 양극재라는 배터리 속 핵심 재료를 미국 현지에서 만들 공장을 제일 빠르게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LFP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쉽게 말해 가성비 메뉴입니다. 비싸진 않지만 많이 쓰이는 배터리 재료예요. 중국이 잘하던 영역이죠. 근데 중국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 사실상 출입 금지입니다. 문 앞에서 경비가 막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사실상 독점 자리를 차지합니다. 연해로 치면 경쟁자들이 전부 군대 가버린 상황입니다. 남은 사람 몇 명이서만 소개팅 도는 거예요. 삼성 SDI도 여기서 빠지지 않습니다. 스텔란티스라는 글로벌 자동차 회사랑 같이 미국의 합작 공장, 그러니까 둘이 돈 모아서 차린 공장이 곧 가동됩니다. 이게 돌아가면 삼성 SDI도 관세 걱정 없는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무서운 게 하나 나옵니다. AMPC, 이름 어렵죠. 그냥 미국이 배터리 만들어주면 현금으로 용돈 주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생산량에 따라 돈을 꽂아주는 구조인데 이게 국내 배터리 3사 영업이익을 조 단위로 끌어올릴 수 있는 수준입니다. 장사 잘하면 매달 용돈 받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포스코 퓨처엠 같은 소재 회사들까지 미국 안에서 광물부터 재료, 완제품까지 한 줄로 이어서 만드는 구조를 거의 완성했습니다. 중간에 끊기면 다 같이 망하는데 이건 아예 가족처럼 묶어버린 겁니다. 공급망, 그러니까 재료가 들어오는 길부터 완제품 나가는 길까지 전부 자기 사람으로 채운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제일 놓치는 포인트. 미국의 AI 데이터 센터가 미친 듯이 늘고 있습니다. 서버 돌리면 전기 엄청 먹죠. 그래서 ESS, 쉽게 말해 대형 보조 배터리, 창고가 필수입니다. 이 시장에서도 삼성 SDI가 수요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관세 25% 감당 못 하는 작은 회사들은 하나씩 쓰러지고 시장은 자동으로 큰 회사들한테 몰립니다. 인간관계로 치면 힘든 시기에 끝까지 버티는 사람만 남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진짜 수혜주는 한국 회사가 아니라 미국에 집 차려놓은 한국 회사입니다. 관세는 총알이 아니라 방패입니다. 준비된 회사들만 살아남게 만드는 필터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살아남은 회사들이 2026년부터 어떤 돈의 흐름을 만들지, 그리고 이 판이 얼마나 커질지입니다. 여기서부터 숫자가 아니라 인생이 바뀌는 그림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복잡했죠. 그래서 딱 머리에 그림 하나만 남기고 갑시다. 요약 정리하면 이겁니다. 관세 25%는 모두를 죽이는 핵폭탄이 아니라 준비 안 된 회사만 탈락시키는 체력장 테스트였고, 전기차는 이미 포화된 분식집 메뉴였고, 진짜 새로 열린 메인 요리는 로봇 배터리였고, 그리고 그 주방을 미국 안에 미리 차려놓은 한국 회사들이 지금 조용히 냄비 뚜껑 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퍼즐을 맞춰볼게요. 천지 26년은 전기차를 넘어 로봇이랑 ESS, 그러니까 대형 보조 배터리 창고까지 배터리 수요가 동시에 터지는 첫 해가 됩니다. 학교로 치면 전교생이 갑자기 태블릿이랑 노트북이랑 보조 배터리를 다 들고 다니기 시작하는 해예요. 충전기 장사하는 애가 반에서 제일 부자 되는 구조죠. 기술 얘기 하나만 쉽게 하겠습니다. NCM이랑 전고체라는 말 많이 나오는데 이건 컵라면이랑 집에서 끓인 제대로 된 라면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은 컵라면은 잘 만드는데 제대로 된 국물 내는 고급 레시피는 아직 못 따라옵니다. 그래서 한국 배터리 회사들의 기술 장벽은 중국이 쉽게 못 넘습니다. 여기에 금리도 내려가기 시작하면 사람들 돈이 다시 성장주, 그러니까 배터리랑 로봇 쪽으로 몰립니다. 삼성 SDI는 수익성 위주 전략, 쉽게 말해 싸게 많이 파는 편의점이 아니라 비싸게 팔아도 줄 서는 맛집 전략을 쓰고 있어서 로봇 시장이 커질수록 더 유리해지고, LG에너지솔루션은 대량 생산으로 원가를 낮춰서 마치 급식실처럼 싸고 많이 공급할 수 있는 구조를 완성했고,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사업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면서 체력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소재 회사들도 하이니켈이랑 LFP를 같이 파는 종합 분식집처럼 메뉴를 나눠서
위험을 줄이고 있고 로봇 시장 자체도 2030년이면 수백조 원 규모. 지금 편의점 알바 월급으로 시작한 시장이 나중엔 대기업 연봉판 되는 겁니다. AI가 발전할수록 로봇은 더 똑똑해지고 똑똑해질수록 전기를 더 먹고 전기를 더 먹을수록 배터리는 더 많이 필요해지는 완전한 무한 리필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한국 2차 전지 산업은 그냥 민간 사업이 아니라 국가 전략 산업이라 정부도 뒤에서 밀어줍니다. 쉽게 말해 혼자 싸우는 게임 캐릭터가 아니라 치트키 켜진 캐릭터입니다. 여기까지가 큰 그림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결파트 요약입니다. 관세 공포는 경쟁자를 쳐내는 필터였고 로봇은 전기차를 뛰어넘는 새 수요 폭탄이고 미국에 공장 지은 한국 배터리 회사들은 앞으로 몇 년간 시장의 주방장을 맡게 됩니다. 남들이 뉴스 보고 겁먹고 도망갈 때 이 구조를 이해한 사람은 이미 조용히 의자 끌어당겨 앉아 있는 겁니다. 참고로 이 자리는 선착순입니다. 늦게 오면 서서 먹어야 합니다. 돈 버는 경제학 채널답게 말씀드리면 이건 운이 아니라 구조고 촉이 아니라 설계도입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고 나서 뉴스 볼 때 관세 맞아서 끝났다라는 말이 들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또 경쟁자 하나 나갔구나. 이제 남은 사람들끼리 더 많이 나눠 먹겠네. 이 정도만 느껴지시면 이미 상위 10% 사고방식입니다. 그리고 걱정 마세요. 돈은 벌 사람만 법니다. 안 버는 사람은 뉴스만 봅니다. 저는 계속 구조만 보여드릴 겁니다. 여기는 돈 버는 경제학이니까요.